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세구입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은 더없이 요즘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시장이었다. 누가 올렸건 그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이 정도로 강한 힘을,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81.87포인트로 마감을 했어요. 1.43%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0.93% 올라서 749.31에서 다시 750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은 한 76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기관이 만든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관이 4,199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3,300억 순매도를 했어요. 조금 이따 이 안의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예측해 보죠.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피해서 코스닥은 986억, 1,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고, 오히려 기관들은 한 680억 정도를 코스닥은 순매도를 했어요. 오늘 개인이 코스닥에 순매도가 많았다. 이 며칠째 개인이 코스닥에 순매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순매도로 오늘 바뀌었어요. 124억 정도지만 요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 좀 드려놓고,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7원에 끝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빡 터지고 막 그랬을 때가 1290원대에 있었거든요. 거의 80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화는 11원 60전 강해졌습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드디어 이제 96대로 떨어졌어요.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달러 인덱스가 아주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전부 이제 머리에 넣으시고 오늘 시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을 살펴보고,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시장이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에 따르는 그럼 우리 개미 투자가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른 거 첫 번째 이유는 그냥 기관이 많이 사서 오른 거예요. 근데 항상 뭔가 이유를 대야 되니까 굳이 따지자면 22에서 팬데믹 긴급 프로그램 이렇게 해갖고 6천억 유로, 이게 생각보다 조금 규모 크죠? 6천억 유로 정도를 자금을 조성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럽을 되게 우습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나라가 뭉쳐져 있고, 이유가. 그런데다가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 되게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되게 웃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만 갖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세계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22에서 딱 치고 나옴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것도 6천억 유로를,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대책들을 이제 시작했다.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유럽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아시겠지만 달러 대비 유로화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하나의 이유고, 그것도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가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달러 약세, 결국 유로화의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결국은 모든 주범은 이제 달러 약세.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오던
그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오를 때는 달러하고 원달러 환율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지금 현실화돼서 시장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움직임을 안 보이다가 이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런 거예요.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투자 개념에서 보면 굳이 이 약세인 화폐 쪽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화폐가 점점 강한 화폐 쪽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외국인들이 움직였는데 시작은 외국인들이 했어요. 한 엿새째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근데 오늘은 조금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뭐 최근에 겹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기관들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뭐 보도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11일 날 만기되는 그 청산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된다. 특히 금융 투자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이 오늘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금융 투자는 물론 이제 계속 진행되긴 하지만 조금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오늘 재미난 게 미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빵 주식이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패권적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만 미국에서도 그랬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만은 예외였다 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외국인들은 96억 순매도를 했어요. 개인은 무려 4,864억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만. 근데 우리나라 기관이 5,018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삼성전자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그제 뭐 생각했던 그러면 이거 금융투자다. 아니에요. 금융투자는 오히려 1,682억 순매도를 했어요. 그럼 누가 샀냐? 이게 연기금하고 투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관이 샀어요. 오늘 삼성전자 올린 건 기관이에요. 외국인 아닙니다. 외국인은 순매도가 많아요. 근데 그 기관에서도 금융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금융투자는 이번 주로 해서 거의 옵션 만기에 대한 대비를 거의 끝내가는 거 아니냐. 어느 날까지 더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코로나19가 빵 터졌을 때 시장 예측에 대해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기관들이. 달랐는데 이게 이제 해칭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코스피 200 지수가 290.6인데 선물이 291.55예요. 컨텐코예요. 네, 선물이 더 비싼.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마지막에 청산을 할 때 11일 날 자기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오도록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현물의 매수로 베팅을 했어요. 현물의 매수로. 근데 이제 초록이 동색이라고 제 생각엔 연기금이나 투신도 뭐 그때 거의 같은 쪽으로 시장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금융투자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 투신도 저렇게 쟤네랑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게 이제 오늘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은 880억 팔았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외국인도 좀 샀어요. 318억 순. 그럼 왜냐? 하이닉스는 우선 내용적으로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 그 다음에 삼성전자보다는
매물벽이 덜 두껍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언택 관련주들, 카카오나 뭐 네이버, 뭐 더선비전 이런 거 보면 이건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어요.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시장에서 빵 주식이 빠졌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움직였다. 근데 재미난 게 그럼 누가 샀냐 이 주식들을 오늘 이렇게 밀리는데도 기관은 뭐 판 데도 있고 산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카카오는 315억, 네이버는 430억 이렇게 개인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한 차례 이익 실현을 하고 한 자금들이 이제 시장 끝났어 하고 떠나기에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면 뭘 다시 살까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팔아갖고 삼성전자를 올라가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오늘도 삼성전자 4,800억 넘게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처지면서 좀 내려와 있던 미래지향적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다시 사들이는 작업을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424억 샀고 근데 여기 개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서가 이제 셀트리온은 또 이제 팔고 있어요. 개미들이 팔고 있어.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보면은 2차전지는 외국인들이 뭐 SDI는 조금 피해가고 LG화학이 아직 덜 매물벽이나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449억 정도 LG화학은 샀고 개인은 LG화학을 1,0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뭐 지난번 고점 이렇게 맛보기 돼 있으니까 이건 뭐 팔아도 되죠. 기관은 뭐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없고 뭐 산 데도 있고 파는 데도 있고 특징적인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가 다음 주를 한번 예측해 보자. 제 생각엔 다음 주에도 적어도 6월 11일까지는 이번에 이제 왜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강하게 3월 달에 충격을 줬었기 때문에 이제 6월 만기물에 대해서 서로 시각이 굉장히 엇갈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를 앞두고 최대한도 이익을 자기네 쪽으로 되는 방법으로 끌어오는 방법으로 청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내용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냥 뭐 외국인이 사겠지 다시 삼성전자 이거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해요. 근데 어쨌든간 6월 11일까지는 이 흐름이 시장에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수를 계속해서 올리거나 뭐 잠깐 쉬거나 이거를 섞어서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기대하기 싫지만 그냥 여기서 이제 그동안 안 움직이던 최근에 움직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거 이제 상투 찍어 그냥 동반하락 한다. 근데 그런 확률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보여져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뭐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 본격적인 시장 상승기에는 안 들어간 것 같다. 다만 얼마큼 조정을 했다 다시 가느냐의 문제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시나리오 처음에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뭐 잠깐 그냥 횡보해서 쉬거나 그랬다가 또 오르거나 그 역시 오르는 것들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지수 영향력이 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던 기술 중심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언택 관련된 이런 쪽은 좀 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재미난 게 오늘 시장에서도 봤지만 여기서 그 언택 관련주들은 빠지면 다시 사는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종목도 그럼 언택 여기서 팔아? 아니죠. 언택의 이익 실현해서 하려면 벌써 했었어야지.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오히려 언택이 좀 더 빠지면 좀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담아가는 전략이 어떨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패가 우리 손에 뒤에 있지 않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냥 높게 파는 게 개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느낌에 외국인과 우리나라 기관이 향후 시장을 보는 시각이 3월 말에 달랐었다. 달랐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기를 앞두고 뭔가 자기네가 최대 한도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이거를 바꿔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현물 사고 한쪽은 선물 사고 이게 어떤 결과를 할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 자기 처지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 이익을 최대한도로 하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개미 투자가들이 뭐 현물과 선물을 막 동시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현물을 사서 오르면 팔고 이런 거죠. 개미 투자가라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갈 때까지 좀 가보자. 특히 이제 바이오도 이제 조금 이게 틀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 치료제 나온 대웅 같은 경우 강하게 오르고 이러는 거를 보면은 바이오 쪽도 바이오시밀러하고 치료제하고 이렇게 겹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바이오 주식이 언택 주식보다 강한 이유는 뭐냐면 바이오는 그냥 항시 구체적 내용을 재료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이건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해서 누가 뭐 진짜 세계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 나왔다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홀딩. 2차 전지도 오늘 보면 외국인들은 LG화학은 사고 SDI는 좀 팔았고 개인은 LG화학은 이익 시현 부분이 나왔고 뭐 또 SDI는 좀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어차피 2차 전지도 홀딩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지금 이제 헤매고 있는 게 언택인데 언택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은 거에다가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고소공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떨어지면 이거 그냥 뭐 손절하냐 뭐 이런데 진짜 이런 장에서 손절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엔 손절이 아니라 지금 뭐 떨어져도 이익 많이 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언택 같은 거는 더 떨어지면 재매수를 한번 다시 분할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그런 공간에 오지 않았냐. 그 오늘도 보면 개인들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계속 315억, 435억 이렇게 사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그만큼 팔고 있고 기관도 좀 사고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뭐 내용상은 조금 네이버가 나아 보이는데 카카오보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합니다. 두 놈 움직이는 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런 언택 쪽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전략을 여러분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드립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시장의 흐름을 갖고 정리해서 전략을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유해 나갈 거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 마지막 시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요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이렇게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 이제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주말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뭐 심지어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8만 원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10만 원 안 나온 게 다행이죠. 근데 뭐 어쨌든 간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상당히 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무엇보다 고무적인 거는
원화 강세 기조를 확실하게 잡았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